부자의 사고방식인데 왜 나 불렀어요? 부자 형님 속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사고 이후로 힘듦을 느끼는 기관이 마비가 됐습니다. 무슨 사고 났는데? 농담이에요. 유머. 웃으라고 한 얘기야. 자, 일단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능이 뛰어나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보짓을 할 확률을 되게 낮춰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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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혀 안 부자. 근데 부자의 사고방식인데 왜 나 불렀어요? 그냥 취미 유튜버 박홍이라고 합니다. 부자 형님 속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왜 그 연극을 하세요 자꾸? 뭐 지하방해 같은가? 아니 연극이 아니라 부자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난 그거 너무 웃긴 게 네. 그거 보고 네. 형님 왜 이런 데서 촬영하세요라고 하는 그게 그럼, 그래픽인 거 모르더라고. 그러실 수 있죠. 아니 심지어 우리가 아는 자청 자청도 처음에 실제로 거기서 촬영한 줄 알더라고. 걔도 좀 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 유튜브 때문에 우리 김 작가님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고 좋아요 저는. 그 뒤에 되게 좋아 보이는 배경은 어디 건데요? 해외 같은 느낌 나는. 아 그거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실제 집? 실제 집. 지금도 있는 집? 지금도 있어요. 내 집은 아니고 누군가의 집에서 찍은 거죠. 저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게 부자의 취미 활동이 되면 이렇게 편하게 하는구나. 부자는 아닌데 취미 활동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 백수의 취미 활동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딱 맞죠.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쓰니까. 지금 형님은 지금 국가 이 위기 사태에서도 일을 안 해도 딱히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힘들진 않아요. 원래 힘듦을 못 느껴요. 어렸을 때 사고 이후로 힘듦을 느끼는 기관이 마비가 됐습니다. 무슨 사고 났는데? 농담이에요. 유머. 웃으라고 한 얘기야. 형님 부자가 아니시지만 네.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잘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많으시니까. 자, 일단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금수저들은 다 뺄게요. 아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 그냥 아버지한테 뭐 받은 사람들은 다 뺄게요. 무에서 일군 사람들은 특징이 우선 지능이 뛰어나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요. 뻔한 얘기지만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가는 방법도 알고 그거를 진행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보짓을 할 확률을 되게 낮춰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어떤 사람은 이거 위험하다고 보지만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그걸 진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부자들은 대부분 제 주변에 주식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고 뭐 사업한 사람들이 좀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김 작가님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알잖아요. 본인 부자잖아요. 아니 그 또래 중에서 벌써 소득이 되게 꽤 크기 때문에 부자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반드시 부자가 돼 있어요. 중간에 뭐 차에 치여 죽거나 아니 좀 아니면 비율을 극적으로 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부자가 될 거예요. 알겠어. 우리 다 걔네들 다 부자가 되겠죠? 우리 같이 친한 사람들? 아 우리 단톡방 거기 7명 있잖아요. 혹시 그 중에 부자가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한가요? 없어요. 아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약간 가난을 좀 멸시까지는 아니어도 멀리한 느낌이 있나 봐요. 가난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인드가 싫은 거예요. 서로 해밖에 안 되고 서로 고통밖에 안 되고. 저는 방금 그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상관없다. 근데 생각이 가난한 건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쵸. 가망 없죠. 생각이 가난한 거는 가망 없어요. 실명 얘기 안 해도 되니까 형님 주변에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데 3천억 정도? 친하진 않지만 3천억 정도. 좀 친하신 분 중에서는? 근데 친한 사람이 없어 나는. 친구가 없어요. 저 같은 다 인스턴트. 그냥 뭐 친구가 없어요 저는. 무슨 뜻이에요? 친구가 없다고. 왜 없어요? 맨날 같이 어울리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친하다고 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친하게 잘 지내죠. 돈이 많으신 분들, 부자들은 뭐가 좋은 건데? 옵션이 많죠. 24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옵션이 없죠. 생명을 이어나가려면 나가야죠. 일해야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가질 수 없죠.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하고 가질 수 있지만 안 갖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그 물건을 봤을 때 표정이 달라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했을 때 세계에서 한 2번째 정도 된다고 하던데 OECD인가 뭐 그런 선진국 위주의 기준에 의했죠. 우리나라가 돈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형님은? 우선 역사가 짧고 교육이 안 됐고 해외는 400년 됐잖아요. 이런 자본주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막 굴러가고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거를 아는 그게 걔네들은 400년 했다고요. 그리고 초기에 그거를 깨달아서 정점에 올라선 사람들은 철학으로 자손들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가문이 생기거든요. 그 선대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지켜요. 뭐 그리스의 선박 가문들도 그렇게 하고 금융 가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고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단기간에 돈을 확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근본이 없기 때문에 교육할 만한 교육 철학도 없고 그게 이어지지도 않아가지고 금융 문맹들이 많죠. 돈을 다룰 줄 모르죠. 항상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금융 쪽에 메디치 가문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가문이란 표현이 없고 그냥 다 재벌만 있잖아요. 없죠. 네. 우리나라는 왜 가문이란 표현이 없죠? 지나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철학의 부재라고 봅니다. 부재라고 보고 또 시스템의 부재라고 또 봐요. 왜냐면 진짜 가문이 되려면 좀 해외로 떠나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가문들이 점점점 커지기가 좀 되게 불리하게끔 돼 있어요.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적법하게는 되게 어려워요. 그걸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떠나요. 그 문화가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이 그러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부의 반대되는 단어는 네. 가난이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서도 이 재테크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핫하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 형님 뭐라고 보세요? 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뭐 가난이라고 하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가난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 밥을 굶었냐 안 굶었냐 언제부터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했냐인데 전 17살 때부터 가판장사부터 시작했어요. 되게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번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서 조금씩 돈을 벌잖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고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릴까를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걸 또 실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 먹고 살만해지더라고요. 지금 부자는 아니고 딱 먹고 살만한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큰 노력 별로 없었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살았어요. 뭐 사람들 만나면 밥도 제가 사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그냥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은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되게 감사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행동한 거. 근데 사실 가난이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년 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래요. 27.7%. 그러면 노년 이전에 좀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노년뿐만 아니라 부부싸움 1위도 돈이고 다 돈일걸요? 거의 다? 저는 이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와이프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래? 전화해봐요. 전화할게요. 목소리 잠기면 되지. 아니 근데 저번에 봤잖아. 아, 그치, 봤죠. 저번에 봤잖아. 뭐 진짜 전화해? 아,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죠. 알았어요. 이렇게 TV 방송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김작가 TV 생방송 중인데. 여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싸운 게 언제지? 부부싸움 한 게? 없잖아. 없어? 진짜 없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뭔 또 장난이야. 아니, 잘 생각해보라고. 없어? 어. 혹시 생각나면 연락 줘. 아, 지금 김작가 TV 방송 중이었거든요. 아, 알잖아, 우리 와이프 알잖아. 아, 그래서 형님께서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팩트가 맞는가 싶어서요. 네, 진짜 안 싸우긴 했어요. 그리고 형수님께서는 왜 부부싸움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 참아서. 그것도 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형님께서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로 네. 금전적으로 힘든 게 없었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지 않은 것들이 약간 있다라고 하시던데 공감하세요, 형수님은? 아, 맞죠. 사실 절대적이죠. 왜냐면 자기가 참아도 자기가 돈 없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아니, 없어. 봐. 네,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 참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수님. 네. 사실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말고 책을 쓰기 위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카메라 없이. 그때 어떤 분이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 공동창업가랑 돈 때문에 싸웠대요. 네. 두 번째는
투자가들이랑 돈 때문에 싸웠대. 세 번째는 직원들이랑 뭐 돈 때문에 싸웠대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 대표님은 돈으로 인한 이런 분쟁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대표님이 저한테 했는 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세상에 네. 싸우는 일의 본질에 네. 돈이 아닌 게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많은 부분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아닌데 네. 다수를 차지하긴 하죠. 네. 리소스가 전쟁의 근원이고 개인 간의 다툼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노인데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소홀했기 때문에 노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뭘 좀 준비해야 돼요? 젊을 때. 우리 인간이 사실 이렇게 100년까지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뭐 석기시 때랑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때 수명이 뭐 20, 30년이었잖아요. 오늘 내일을 보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의 상황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뒤를 보게끔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 담배 피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건 이제 당장은 즐거움이지만 노후에는 자기를 가난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지름길이잖아요. 그럼 담배 필 돈 아껴가지고 담배 값이라도 하루에 한 값 필 거 아껴서 그 값에 맞는 거 괜찮은 뭐 리츠나 뭐 주식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값이 있는 거 그거 하나씩 사 모으면 그렇게 막장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형님 또 어떤 것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제 개인사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도 없고 사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남 탓만 있고 또 쉽게 또 선동당하죠. 특히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거, 정치적인 이유 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이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00%다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사실 모여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투자를 잘해서 돈을 네. 버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 보통 라이프 스타일을 하잖아요. 네.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돈을 버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네. 좀 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망가뜨리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중에 하나씩 좀 형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모든 건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할 행동이 미래 10년 뒤에나 20년 뒤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예를 들면 주식을 사는 행동 같은 경우도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여행을 가는 것들, 과도하게 사치품을 사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당장은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네. 10년 뒤에는 그 모든 물건 있잖아요. 자동차도요. 6개월간은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6개월 뒤가 지나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 차를 봐도 감흥이 없어요. 차 좋은 거 타죠? 뭐 타요? 차 타죠. 진짜 못됐다. 처음에 살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죠? 네. 지금도 좋아요? 탈 때? 야, 역시 나 잘 샀다. 얼마나 됐죠? 산지? 2년 됐어. 2년 지났잖아요. 네, 2년. 어때요?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생각하냐면 사실 네. 요즘엔 제가 진짜 외국을 거의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를 잘 안 타요. 네. 10일에 한 번 탈까 말까요. 네. 그게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그래요, 봐요. 즐거움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는. 아니 후회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은 남잖아. 약간은 그냥 소나타 사고 그 돈은 남는 것 같다가 네. 넣어놓고 사실 타보면 소나타나 뭐 그거나 뭐 별반 차이도 안 나는데. 아니 근데 네. 이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 제가 대변하자면 네. 지금의 행복, 여행 가고 이런 소소한 행복도 중요한 거죠, 형님.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걸 극단적으로 아예 돈을 아예 안 꺼내는 거 뭐 그런 거 책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책 다 쓰레기라고 봐요. 막 극단적으로 아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상종도 안 해요. 저는 사람들 만날 때 네. 제가 먼저 밥 사려고 하거든요. 좀 그런 맞아요. 편이죠. 예. 맞아요. 네. 저도 형님한테 몇 번 얻어먹어서 오늘 네. 스시집 예약할 때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약해놓은 거. 아, 그래. 예. 근데 넣어둬요. 가신다고. 넣었대. 소나타 겁내 좋아요. 소나타 엄청 좋은 거예요. 소나타 사도 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냥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밸런스 맞춰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건 디테일이고 밸런스인데 극단적으로 아끼잖아요. 그러면 괴롭죠. 저도 그렇게 안 내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인이 한 명 있죠. 네. 우리 지인이 이제 람보르기니 샀잖아요. 람보르기니 샀죠.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업하려고 샀대요.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나는 뭐 그게 도움이 될지 나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뭐 결과 까보면 나오겠죠 이제. 난 잘 되길 바라죠. 난 그 친구가 우리 파트너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친구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런 유형 자산에 대한 그런 과도한 투자는 기업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어쨌든 이게 순간의 행복도 중요한 거고 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한 거고 이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쪽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것 같네, 행위 들어보면. 그렇죠.